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요, 그냥 몇몇 회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인류의 미래를 아예 뿌리부터 바꾸려는 정말 거대한 청사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식, 노동, 에너지, 심지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까지 이 모든 걸 다시 설계하려는 하나의 연결된 생태계. 대체 어떤 모습일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이 거대한 그림의 첫 퍼즐 조각이 뭐냐면요. 바로 진실의 정의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AI가 직접 선언을 하죠. 프로파간다를 정화하겠다. 이건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지식의 기반,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여서 만들고 합의하는 백과사전에 대한 정면 도전장 같은 거예요. 어쩌면 인간이 직접 지식을 편집하는 시대가 저물고 있는 걸까요? 지식의 재정의, 이게 그냥 개념적인 얘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바로 현실 세계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인간의 노동력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 바로 테슬라봇이 등장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공장 자동화,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모든 일이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기술의 시선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우리 내부, 바로 인간의 뇌를 향합니다. 지식과 노동을 넘어서 인간의 능력 자체를 다음 단계로 진화시키겠다니 정말 가장 대담한 선언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우선 첫 번째, 지식과 정보의 문제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 이거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지금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지식의 창고는 뭐니 해도 위키피디아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립적 시각이라는 원칙 아래서 막 토론하고 합의하면서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죠. 그런데 그로키피디아는 이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인간의 합의 이런 거 대신에 거대한 AI 그록이 그냥 알아서 글을 쓰고 이게 사실이야 하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간의 집단지성이냐 아니면 AI의 계산된 진실이냐, 이 둘의 정면 대결인 셈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드러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그로키피디아의 글이 위키피디아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길어요. 더 자세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를 보세요. 1,000단어당 참고 문헌 수는 4분의 1도 안 되고 다른 문서로 연결되는 링크 수는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선택의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연구 논문이 딱 짚어서 결론을 내리죠. 우리는 위키피디아처럼 누가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떻게 수정됐는지 다 볼 수 있는 투명한 집단적 책임성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로키피디아처럼 과정은 깜깜이지만 어쨌든 AI가 정답이라고 말해주는 계산적 권위를 믿을 것인가? 이게 바로 앞으로 지식의 미래를 가를 정말 중요한 갈림길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식의 자동화에 이어서 이제 이 비전이 어떻게 물리적인 세계의 문제,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일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근원은 바로 인구 통계에 있어요. 특히 많은 선진국들에서 출산율이 정말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이 2.1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 독일, 중국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다들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한테 이 인구 감소는 그냥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에요. 그는 이걸 인류 문명 전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심각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그리고 바로 이 문명의 위기에 대한 그의 대답이 바로 이 테슬라 보신 겁니다. 앞으로 인간의 노동력이 부족해질 거니까 그 자리를 인간을 닮은 로봇으로 채우겠다. 아주 직접적이고 명쾌한 해결책인 셈이죠. 물론 이렇게 AI랑 로봇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만들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이게 바로 우리를 다음 도전 과제로 이끌어갑니다. 이 모든 자동화된 미래는 결국 하나의 단단한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바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죠. 화석 연료에만 의존하는 문명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바로 이 근본적인 진단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전기차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기차는 물론이고 가정용 배터리인 파워월, 또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팩, 그리고 지붕에 까는 솔라루프랑 전 세계적인 충전 네트워크까지, 이건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완벽한 수직 통합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비전의 가장 야심찬 부분, 어쩌면 가장 논쟁적인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기술이 외부 세계가 아니라 우리 내부, 바로 인간의 능력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시도입니다. 뉴럴링크의 전략은 아주 명확하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치료예요. 마비나 실명 같은 심각한 의학적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건강한 사람의 기억력이나 처리 속도 같은 능력을 향상시키는 강화의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이 인용문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 기술이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리콘밸리의 최고 경영자들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자기 자녀 계획에까지 고려할 정도로 이걸 현실적인 기술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SF가 현실의 문을 정말로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쫙 모으면 과연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AI가 만드는 새로운 지식체계, 로봇이 대신하는 자동화된 노동, 태양광이 공급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로 강화되는 우리 인간의 두뇌까지. 이렇게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를 모두 아우르는 4개의 기둥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미래청사진을 완성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거대한 변화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기계가 생각하고, 일하고, 심지어 우리 자신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미래에서 인간으로 남는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